이 로키는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몸도 이게 금속인지 돌인지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에도 암모니아를 먹고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자, 아스트로파지에 이어서 헤일 메리에 나오는 두 번째 외계 생명체죠. 이 경우에는 지적 생명체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서 이름을 지어준 로키입니다. 이 로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물과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로키에게 산소는 독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환경에서 사는 것 같고요. 이 몸도 이게 금속인지 돌인지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 방식도 다릅니다. 이 우리처럼 이 빛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진동과 압력, 즉 소리로 이 세상을 인식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직관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암모니아로 숨 쉬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암모니아가 우리에게는 매우 독성이 강한 기체거든요. 암모니아는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으면 강한 염기성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체내로 들어오면은요, 우리 조직의 pH가 급격히 상승하고요, 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허파에서는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얇은 막이 손상되기 때문에요, 호흡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이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이 단백질을 대사하고 나오는 그 배설물에는 암모니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암모니아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바로 간에서 암모니아 2개를 붙여서 요소로 바꿔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에도 암모니아를 먹고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아니고요, 미생물입니다. 여러 미생물이요, 암모니아를 먹는데요. 암모니아를 잘 보세요. 암모니아 NH3, 수소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뜻이죠. 수소 연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요, 암모니아를 먹는 미생물들은요,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NH3, 즉 암모니아를 NO2- 아질산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인 녹말을 포도당으로 소화하고 이를 세포에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죠. 이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요거는 응생물학에서도 다룬 내용이죠. 자, 포도당에서 나온 수소 원자와 전자가 이 최종적으로 산소로 전달돼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 ATP를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키는 포도당 대신 암모니아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구에서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미생물들은요, 보통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 나오는 수소 원자와 전자를 결국 산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암모니아로 바뀌었을 뿐이지 산소를 이용한 그 호흡 원리는 우리의 세포 호흡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로키는 어떻습니까? 산소가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키는 산소가 아닌 다른 어떤 물질, 다른 수용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구에 이미 그런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나목스 반응을 하는 미생물인데요. 아나목스라는 거는요, 산소 없이 암모니아를 산화하는 그 과정을 뜻하는 어네어로빅 암모니움 ok시데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이 반응을 수행하는 미생물은요,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반응시켜서 궁극적으로 질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고 보니까요, 지구 생물학 관점에서 봐도 로키가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데, 아이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나목스 반응이요,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로키처럼 크고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이 제 상상의 문을 열어줍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이 로키는 고온 환경에서 사는 것 같고요, 적어도 몸체는 이 딱딱한 게 금속이 포함된 그런 형태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은요, 하나의 가설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 로키의 생명 시스템은 금속과 고온 환경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전자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금속은 전자를 아주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전자 이동과 화학 반응이 훨씬 활발해질 겁니다. 이걸 합치면은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 분자 대신에 금속성 구조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고 강력한 전자의 흐름을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큰 에너지를 넣는 그런 생명 시스템 말입니다. 또 로키는 이 소리로 세상을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또 낯선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히 저는요, 그 미생물 소리를 녹음해서 연구한 적도 있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소통수단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소리와 진동은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진동은 물질, 물체의 흔들림이고요. 소리는 그 진동이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를 예로 들면 귀로 공기 중에 진동을 느끼면 그게 신경을 타고 뇌로 가서 그걸 소리라고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몸으로 직접 흔들림을 느끼면 우리는 그거를 진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키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동과 압력의 변화를 함께 감지합니다. 이런 방식은 지구 생물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쥐죠. 박쥐는 초음파를 내보내고 그 반사파를 분석해서 어둠 속에서도 공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죠. 잠수함의 소나, 의료용 초음파 기기, 자동차 주차 센서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키가 사는 환경에서는요, 빛보다 소리가 더 보편적이고 강력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와 인간의 소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생명체지만요, 결국 같은 물리적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자, 오늘은 이 지구 생명과는 전혀 다른 낯선 생명체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만나볼 존재, 타우메바. 이 친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